여기 손 세척 설비에 있어 가지고 뭐 물비누, 종이 수건, 손톱솔, 소독제, 쓰레기통, 요즘은 뭐 폐기물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 개폐 페달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는 이제 이 레버가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 집안 일반적 집의 경우에는 자동 센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버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조리 작업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서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개폐 페달을 밟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여기서 물이 나온다든가, 물론 또 여기에 이제 레버가 있어가지고 항상 틀어놓은 상태에서 개폐 페달을 밟으면 물이 나오고, 페달을 이제 밟지 않으면은 닫혀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겠고, 이 페달을 밟으면서 물비누를 손에다가 일정 양을 붓고는 받아서 손을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물비누가 아니고 그 예전에는 고형비누를 썼는데, 고형비누 같은 경우에 앞에 사용한 사람의 손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흙이라든가 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묻을 수 있으니까 한번 1회 사용하는 양을 뭐 3, 4ml, 2리터 정도로 물비누가 나오게끔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나오게끔 누르면은 나와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30초 이상 세척을 한 다음에 일단 종이수건, 페이퍼타올이라든가 아니면은 건조기가 있겠죠. 그죠? 보통 건조기보다는 이 종이수건을 집단급식선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종이타올을 사용하고, 이게 종이타올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 쓰레기통에 또 페달, 꼭 손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에 페달을 밟아서 집어넣고, 물론 여기 손톱솔 같은 경우에는 손을 세척할 적에 손톱솔을 이용해서 손톱 밑을 문질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손을 깍지로 끼고 사용을 하고, 또 온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손톱솔 다 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종이 수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를, 종이 수건은 결국 건조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를 사용해서 이제 세척, 소독을 완료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 세척 때는 항상 종업원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손을 씻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온수, 냉수 꼭지는 보통 뭐 43.3도 이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수 및 냉수 수도 꼭지는 냉수 온수를 합쳐서 43.3도씨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43.3도를 우리 책에는 보면은 파렌하이트 화시라고 그래갖고 110 파렌하이트 이상으로 조절을 해라. 그 다음에 물비누 및 손톱솔은, 물비누는 이제 디스펜서에 담아서 벽면에다가 부착하여 설치를 해놓고, 버튼을 누르면 1회 사용량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손톱은 세척하는 데 필요한 손톱솔을 준비하고, 손톱솔을 담가두는 소독 용액도 또 구비해서 손톱솔을 항상 소독을 해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손소독제는 뭐 항균비누, 역성비누 같은 항균비누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클로로헥시딘, 뭐 알코올 70% 에틸 알코올이 되고 요드액 등을 넣고, 소독제는 항상 뚜껑이 있는 용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70% 에틸 알코올을 분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손 세척한 다음에는 꼭 소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소독하기 전에 여기 지금 일회용 수건이라든가 드라이어를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손을 건조시킨 데 필요한 종이 타월, 종이 수건을 비치해서 종업원들의 손에 물기를 없애고 앞치마라든가 행주 같은 데 손을 닦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했는 종이 수건은 담는 휴지통을 옆에 비치해 두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세척에 여기 또 구체적인 것을 본다면은 손에는 항상 황색 포도상구균 혹은 황색 포도알규균이라든가 분변성 미생물, 이콜라이 같은 거, 생식품을 할지, 특히나 이 축산물 같은 경우 뭐 아니면은 달걀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이 미생물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 취급자는 손을 통해서
가열 조리된 식품을 오염시킨다든가 원료라든가 기구를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소독을 철저히, 세척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죠. 그 손을 오염시키기 위해 시키는 그 위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콜라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또 손의 세균에는 상재성 세균이 있고 비상재성인데, 상재성은 대표적인 것이 포도알 구균입니다. 항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이 포도알 구균이 있으니까 잘 세척을 하라는 얘기고, 손 세척할 때의 어떤 그 유의사항으로는 위생적인 손 세척을 위해서 합리적인 손 세척의 그 방법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손 세척 방법은 항상 손 세척기, 이렇게 세정대 위에다가 그림으로서 이렇게 부착을 해둬야 됩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이라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그림 같은 것을 부착을 해두는데, 여기 설정된 방법에 따라서 충실한 손 세척이 필요하더라. 고형 비누보다는 액상 비누가 효과적인데, 액상 비누의 경우 3에서 5ml 정도로 충분하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손 세척을 하는데 30초 이상 또 충분히 세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세척 살균제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손 세척에는 아까 얘기했죠. 43.3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손을 세척을 하게 되면은 상재성 미생물의 유출에 따라서 피부 표면에 오히려 미생물 수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한 30초 이상, 하루에 25회 이상의 잦은 손 세척은 피부를 갈라지게 하거나 염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좋지가 않다. 이렇게 손 세척 시의 유의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 세척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이제 이렇게 이 수도꼭지는 항상 틀어놓고 밑에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여기 그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손톱 세척솔입니다. 세척솔로서 이렇게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거품을 내고, 여기는 이제 고형비누인데 이건 고형비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고형비누 말고 액상비누를 한 3에서 5ml 정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깍지를 끼고 비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등 손바닥을 문지르고 손가락을 돌려 닦고, 손톱으로 문지르고 손톱으로 바닥을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헹구고, 종이 타올이라든가 건조기로 물기를 건조하고, 그 다음에 종이 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근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자동 페달이 아닌 경우의 얘기고, 자동 페달을 사용해서 그냥 페달을 놓으면은 수도꼭지가 자동으로 잠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건데 이게 식약처에서 이제 나오는 최신의 겁니다. 미지근한 흐르는 물에 손에서 팔뚝까지 씻고, 손을 씻기에 충분한 양의 액상형 비누를 바르면 한번 누르면 3에서 5ml 정도가 투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이나 손바닥, 손등에서 팔꿈치까지 깨끗이 비누칠을 해서 닦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르고, 그 다음에 손톱 브러쉬를 이용해서 손톱 밑까지 깨끗이 닦는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비누기를 완전히 씻어내고, 종이 타올로 손을 닦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한다. 그 다음 알코올 소독으로 마무리를 한다. 물기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70% 알코올로 마무리를 해라는.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을 이제 씻고 난 다음에 제거율에 대한 것을 봤더니, 씻는 조건은 수돗물, 그 다음에 따뜻한 물, 비누 사용 수돗물, 이렇게 해서 볼 때에 수돗물을 담아놨을 때가 제일 세균을 제거하기가 제거율이 낮습니다. 그 담아놓은 물은 63.6%, 흐르는 물은 약 88% 정도. 이제 식기 전에 세균수가 이거 4,400인데 씻은 후에 10,600. 흐르는 물은 4만 정도의 그 세균수가 나왔는데 씻은 후에는 4,800. 뜨거운 물을 담아놨을 때는 86.8%가 제거가 되었는데 비해서 뜨거운 흐르는 물에는 98.3%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는 비누 사용하고 난 다음 흐른 물에 간단히 했을 때는 93.6%인데 비해 가지고 비누 사용한 후에
얼음물에 철저히 하니까 99.5%가 제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거 실험 결과 수치니까 결국 제일 좋은 조건은 뭔가 하면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따뜻한 물에 사용을 한다면은 99.9%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손 세척을 꼭 해야 되는 경우를 보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음식물을 만지기 전, 어류라든가 육류를 만진 후, 배식하기 전, 쓰레기 등 청소를 한 후, 그 다음에 코라든가 입, 머리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후,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차를 마시고 난 후, 전화를 받고 난 후, 담배를 피운 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입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비말되어지는 여기 어떤 그, 이 이분 내부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내부의 어떤 뭐 입김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아주 정밀한 카메라로 찍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황색 포도알부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콜라이, 그죠? 여기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손 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을 적어 놓은 것인데, 망설여질 때는 항상 이렇게 세척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차하는지 망설여질 때는 무조건 시차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그 플레이트를 가져가서 현장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뭐 동해수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TNTC라는 거는 아주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 TNTC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색 포도알 고기는 이제 양성으로 나왔는데 291 CFU가 나왔다. 콜론이 형성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세척하기 전에, 그죠? 작업자의 손을 이렇게 꾹 눌러 손 모양 여기다가 누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기 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 여기는 이게 닿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48시간 배양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포도알 고균이 생성이 되었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찍어 봤더니 이제 291, 요거는 아마도 그 적합 보통 손 같은 경우 1500CF인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하니까 충분히 감소가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손 세척만 잘하더라도 손에 있는 황색 포도알 구균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 샘플로 여기 PT에다가 올려놔봤어요. 여기는 또 보면은 반대로 여기 뭐 광명수산이라는 곳인데, 손을 세척하기 전에 오히려 219인데 세척을 한 후에 더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여기 219고 610인. 이거는 뭔가 하면은 손 세척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고형 비누를 썼다든가 또 아니면은 손을 잘 씻었는데 건조할 때에 건조하는 그 페이퍼 타올이 오염이 되었다든가, 또 아니면은 건조기가 오염이 되었다든가, 또 소독액이 보통 70% 알코올을 쓰는데 소독액의 어떤 그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보통 소독액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일반 세균이 확 더 번식을 하는 그런 부활현상인데, 그런 거라든가 이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손 세척을 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부활되어 있는 거는 이게 손 세척을 할 적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유념을 해두고 영양사들은 손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손 세척 방법이라든가 건조 방법이랄까 소독액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올바른 방법을 써서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 세척을 한 후에 어떤 그 금지 행위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손을 잘 세척을 한 다음에 조금을 담갔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손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치마라든가 뭐 아니면은 행주라든가 이런 데 손을 닦으면은 오히려 세척한 후에 미생물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 또 일을 작업을 하기 전에 머리라든가 얼굴을 만져서 손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를 말라. 그 다음에 장갑을 착용을 하는데
이 장갑을 착용할 때에 어떤 그 용도별로 뭐 청결이다, 전철이다 이렇게 각각의 그 장갑 착용할 때에 어떤 종류의 장갑을 쓰는 용도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단을 할 때는 거물 장갑을, 뭐 기구 등을 세척할 때는 고무 장갑을, 식품을 취급할 때에는 일회용 합성 수지 장갑을 우리가 위생 장갑이라 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어떤 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면선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생 장갑을 사용할 때는 교체 주기를 확인해라. 위생 장갑을 착용했는데 하루 종일 위생 장갑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일회용으로 쓰면 일회용 쓰고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교 급식 같은 데 가면 위생 장갑을 아예 벽에다가 이렇게 홀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끼워놓고 다 사용을 하고 나면은 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진한 화장은 사용하지 않고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아야 된다. 색조 화장이라든가 매니큐어 절대로 하면 안 되겠고, 반지, 시계 등의 액세서리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 이렇게 반지, 시계 이런 반지를 왜 착용을 하면 안 되냐 했을 때, 반지를 착용하고 손을 씻더라도 반지 안에 이물질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미생물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지는 이물뿐만이 아니라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착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 세척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되고, 오염된 경우에는 손을 꼭 깨끗이 씻으라. 그 다음에 온수가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 43.3도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물비누를 사용해라. 고용비누 사용하면 안 되고 물비누를 사용을 하고, 종이 타올을 비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건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손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손 건조기의 그 필터를 언제 교체를 했는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손 씻는 방법, 손을 올바르게 씻는가, 깍지를 끼고 손 어떤 게 뭐라 그럴까요? 물비누가 뭐 3 내지 5ml 정도를 투척을 해서 손바닥, 손등, 팔꿈치 밑에까지 잘 사용하고 잘 이렇게 세척을 하는가, 30초 이상 세척을 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손톱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손톱 밑을 씻는다든가 또 전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손을 씻어보라고 지시를 하고 잘 씻지 못하면은 올바른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또 손 씻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것들은 그림으로 해서 손 세척기 위에다가 부착을 시켜 둡니다. 그 다음 손 세척 여부는 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소독을 한가 안 한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급식소의 개인위생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다 사실 그 법적인 기준에 들어가고 법적 서류뿐만 아니라 이런 걸 충분히 잘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